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김지수인데요. 아지매한테 집을 샀는 거 맞는겨? 맞긴 한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계약한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이소. 아들이 계약한 것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들 마음이죠. 안 됩니다. 절대로 못 해준다고 하이소. 알았지? 아파트를 매수한 아들 김지수는 2년 전 결혼하면서 전세 계약을 저에게 했거든요. 전세 만기가 되면서 새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2년이 되었죠. 계약을 할 때부터 명의 때문에 부부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 결혼한 지 안자 우리 2년 됐다. 당신은 집에 놀기만 했다 아이가. 그런데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내가 집에서 놀기만 했어? 밥하고 빨래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살았잖아. 니네 부모 더러운 성질 맞추고 살았는 것만 해도 이유가 충분할걸? 그러니까 공동명의를 해야겠어 난. 인생고객 여러분은 아들 혼자 외벌이로 생고생을 해서 마련할 집을 혼수품 하나 장만하지 않고 2년 전에 시집온 며느리가 공동명의를 원한다면 그래, 그래라.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까? 전 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래라 하고 대답을 못할 것 같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처음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집으로 왔을 때 시어머님은 아들보다 11살 어린 며느리가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아들 김지수는 39세였고요. 며느리는 28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나이가 어린데 너하고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항상 나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요 시집 올 때 집 몸만 가지고 왔지. 냉장고, 에어컨 등 모든 가전은 나이 어린 색시와 결혼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아들이 모두 준비했지에. 더 기가 찬 것은 뭔지 압니까? 사돈 집에서요 딸이 결혼하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달라고 했답니다. 아들 키운 나도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못 받아봤는데 그리고 달라 소리도 그렇게 대놓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돈 집에서 결혼하면 50만 원을 매달 달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안쓰러워서 용돈 주는 것도 못 받고 마음이 찬한데 어디서 그렇게 사가지 없는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디다. 월급이 조금 있는 직장이라 해도 매달 50만 원은 좀 부담스럽지. 아들이 계약을 하고 집에 와서 며느리하고 많이 싸우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겠어? 허? 그 가시나 웃기네. 지가 우리 집에 와서 뭐 했다고? 알라를 낳았나? 지가 여기 와서 돈을 쓰기만 했지 벌기나 했나? 이제 장모님까지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고 전화 오더라고. 엄마, 이사 가지 말까? 우리 아들이 공동명의를 해주는 것에 망설여지는 것도 나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째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얘.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요즘 부부들 집 살 때 공동명의 많이 하죠. 무조건 공동명의 하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두 분이 상의 잘 하셔서 해결해 보셔요. 수연 씨는 지금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평생을 함께할 우리는 부부잖아요. 왜 공동명의를 못 해준다고 하는데 나 이해가 안 가요. 공동명의 하면 세금도 많이 절약이 되는데 아니 우리는 앞으로 살 일이 짱짱하게 많은 날이 남았는데 돈 아껴야 되잖아요. 수연 씨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차액이 클수록 부담구역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액도 줄어들고요. 기본공제 금액도 혼자일 때는 250만 원이지만 공동일 때는 1인당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형일 때도 장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인 만큼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각각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1주택의 경우 단독으로 하게 되면 11억 원까지는 종부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면 각각 명의자에 대해서 6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즉 12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동으로 되어 있을 시에는 두 사람으로 각각 나누기 때문에 6억 원씩 분할되는 만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 소박한 아파트 한 채로 종부세 납부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아파트 값이 비싸서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라 임대소득세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 더 혜택 받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니 들었지? 큰 차이 없다고 하잖아. 언제부터 네가 내 돈 걱정을 했다고. 계약서 작성했는데 다음에 집 살 때 그때 공동명의 하자. 혹시 살다가 이혼할 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못 믿으면 더 살 게 뭐 있어? 지금 당장 헤어지면 되겠네. 사무실이 부부싸움하는 장소도 아니고 중간에서 난처해 하는 나를 잊은 듯 언쟁을 계속해 갔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든 하지 않든 두 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기 왔을 때 저에게 서로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로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방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애할 때하고 결혼 생활하고는 나이가 들어본 우리가 볼 때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연애는 만났다 싫어지면 헤어질 수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편하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분이 무의식 속에서 이혼할 경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수 씨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독으로 아니면 공동명의로 할 것이냐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시간을 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있고 오래 결혼 생활을 하신 부부들은 서로 명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계약서 작성하러 오는 것도 귀찮고 혹시 대출 받으면 은행에 방문한 것도 귀찮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귀찮아서 그럴까요? 오래 함께 해준 배우자를 믿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결혼 2년 차이잖아요. 공동명의 해주면 좋고요. 안 해주면 그만이죠. 결혼 생활 20년, 30년 했는 것도 아니고 자식 낳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산을 불릴 때 그게 귀한 것도 아니라면 무조건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사람 의견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이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죠. 그렇다고 꼭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요즘 사람 말하는 꼰대인가요? 소장님 꼰대 맞네 얘.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말을 건넵니다. 남편도 참 그렇다.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그만이지. 싸우기는 왜 싸우는겨? 앞으로 자식 낳고 더 큰 집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인데 뭘 낳고 고민하고 있는겨? 고민하지 말고 버뜩 해주고 마이소. 실제로 결혼 비용을 아껴서 요즘 신혼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자 쪽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단독 명의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남편 쪽에서 거주하는 집을 대체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역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아내는 혼수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혼수 제품도 너무 비싸요.
가전제품 정말 비싸잖아요. 하지만 이런 풍습에 금이 쫙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싼 탓으로 예비 남편 측에서 모두 부담하기는 도대체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신부 측에서 반반씩 부담해 주기도 하고요. 7대3, 6대4 등 집 마련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늘어갑니다. 결혼을 인생 역전 도구로 사용하는 여자들 들어있죠. 집을 마련하는 비용도 상당하지만 기타 결혼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내 돈으로 결혼하기 싫어서, 그리고 벌어난 돈이 없어서 남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결혼하는 여자들도 보았고요. 결혼하기 전 마련한 남자의 집을 결혼하면서 여자가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식 없는 여자도 보았습니다. 또 결혼하면 일도 안 하고 취집이라 그러죠. 취집 생활을 하면서 집안의 모든 경제권에 집착하는 여자들이 결혼을 인생 역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 것은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다.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결코 동등한 관계로 부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65세 부부가 생애 처음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전에 거주하던 집은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은 17평 22년 된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이 집을 매도한 금액은 3,900만 원이었습니다. 사는데 아무 불편한 것이 없지만 평생 먹고 산다고 바깥에서 일만 한 아내가 다리가 아파 일을 그만두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녹슬은 싱크대를 하루 종일 닦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28평 아파트를 1억 9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명의는 우리 집사람 앞으로 하면 됩니다. 이 집은 평생 고생한 우리 집사람이 편하게 여름에 콩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주방이 넓어서 좋고, 우리 집사람은 집이 생겨서 오늘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겨? 이 집은 동수 아버지 앞으로 해야지. 동수 아버지도 죽기 전에 지문서 한번 잡아봐야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인자는 아프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됩니다. 부부는 이런 겁니다.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주고 따라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고개였습니다. 오늘 영상